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외향적 개발자, 내향적 개발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가볍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옛날에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 존나 외향적인 팀장이 있었어.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근데 이제, 이게 관심 종자 같은 느낌? 약간 내 기준에는 그런 사람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보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의 장점은 좋아하지 않은 상대한테도 티를 안 내고 기분을 안 나쁘게 하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인류 애가 있는 거야. 진짜 확실히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나랑 너무나 다르니까 나는 좀 내향적인 편이고 보통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보면 좀 내향성이 좀 기반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근데 말을 그렇게 못하는 편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외향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어요. 근데 절대 외향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이렇게 내향적인 성향이 있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 받으려고 너무 막 하는 느낌. 예를 들면 뭐 옆에 있는데 노래를 존나게 불러. 아니 회사에서 막 자기가 우리 회사에서 노래 제일 잘한다고 막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야. 아니 아무리 잘하는 노래든 뭐든 흥얼거리는데 막 그게 씨발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걸 즐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비상식적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나쁘진 않았어요. 사람은 그렇게 나쁜 성향의 사람은 아니야. 근데 나쁜 성향의 사람은 아닌데, 나는 그게 싫어. 도덕적으로 완성이 됐든 안 됐든 내 알 바 아니고, 그냥 나한테 피해 안 줬으면 좋겠어. 나는 소음에 예민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난 항상 헤드폰을 끼고 일을 했었거든. 차음이 잘 되는. 근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짜증 났던 기억이 나, 그 팀장이. 그래서 어쨌든 같이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극외향적인 사람은 그래. 그 사람이 그랬어. 집은 잠만 자는 곳이고 잠 자고 일어나면 또 친구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나는 집은 이틀, 3일 정도는 일주일에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고, 가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런 게, 그것도 많이 만나는 걸 한 2, 3주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친한 사람도 한 달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자주 만나는 거지. 그런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됐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개발하면 뭐가 좋냐면, 팀원들이 이렇게 뒤처지면 잘 끌어주더라고. 물론 나는 잘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 말든 그냥 짜증났어. 옆에 와서 막 알아서 하는데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가 봐. 근데 뭘 가르쳐? 내가 병특 때문에 그 회사 다닌 거지. 걔보다 못해서, 그 팀장보다 못해서 다닌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짜증난다 막 이렇게 좀 있었어. 근데 생각해보면 실력이 괜찮은 팀장이 외향적이고, 그리고 좀 못하는 친구들 같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이러면 좋은 것 같아. 근데 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슨 군대처럼 돌아가, 시스템이. 그래서 막 존나게 막 소위 이빨 잘 턴다 그러죠. 말 좀 잘하고 재밌게 하는 팀장이 약간 군대 후임대 하듯이 그렇게 일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나는 그런 걸 싫어했지. 그래서 나한테 그런 태도적인 측면이 보이면 되게 명확하게 얘기했지. 저 여기 돈 벌러 왔지. 누구한테 이렇게 아부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하지 마시라고. 당신도 나도 성인이고 한 명의 국민이다. 이렇게 미친놈 같아. 나도 내가 가끔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틀린 말이 별로 없어. 근데 사람들이 사회 보편적으로 먹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내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 좋으니까 그럼 뭐 이해해줘. 어쩔 수 없어. 근데 어쨌든 내가 그런 성향이었어. 내가 기숙사에 있을 때도 막 존나 군대 후임처럼 대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20살에 들어가고 그 형이 26살이었단 말이야, 그 당시. 막 근데 내가 기숙사에 내가 내 공부하러 왔는데 4인 1실이니까. 근데 그때도 그 형이 나한테 그랬었지. 막 후임이 왔는데 어쩌저쩌고 하길래 내가 그랬어. 내가 왜 후임이냐고. 난 성인이고, 그러니까 막 때리려고 그런 거야. 때려보시라고.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보여준다고. 그랬지. 그 이후로 쌩깠지. 근데 내가 잘못했어? 걔가 잘못했지? 이게 17년 전 얘기야. 17년 전에도 내가 이랬던 거 보면, 나도 좀 약간 사회성이 떨어지긴 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약간 좀 독특해요, 제가 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근데 좋게 지내는 것보다 그냥 쌩 까고 지내는 게 훨씬 편했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용화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더라고. 근데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안 그러면 내가 걔 따까리 짓을 계속 해야 되는데, 사람을 있잖아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괜찮은 이유가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해도가 좀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 위주로. 그러니까 잘못되면 꼰대로 풀리기 딱 좋아. 군대놀이. 근데 근데 진짜 괜찮고 다정하고 그렇게 좀 배려심 있는 외향적인 사람들은 진짜 멋있더라. 제일 부러워하는 스타일. 나도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는 성향이면 이왕지사 좋은 거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팩폭을 한다. 강사한테 너무 적절한 거죠. 그래서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 친구한테 장기적으로 좋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향적 개발자는 이제 저보다 더 내향적인 분들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뭐 남들한테 말 한마디 할 때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 같이 일하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일할 때 필요한 말은 다 하는 편이거든? 이렇게 내가 말을 워낙에 못하는 편은 아니니까. 그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게 일이잖아. 이게 성격이 그냥 뭐 조용해가지고 조용조용 이렇게 먹고 사는 거면 내 말을 안 하겠는데, 일이잖아, 씨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문제 생긴 경우가 많아. 아니, 이메일로 보내든가.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지. 근데 이런 내향적이고, 요즘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이제 면대면에 이렇게 맞닿는 게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더 1인 가구가 벌써 전체 이제 주거의 한 30%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자 살고, 또 혼자 사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위험에 노출되기 더 쉽고, 그리고 이제 사람 자체가 좀 예민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게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얘네들은 바로 앞에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배달원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거든. 뭐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좀 주문할 때도 그러니까 전화로 사장님한테 전화 안 해도 되고. 나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게, 나도 이제 안 마주치는 걸 최대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떠나서 그냥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만나는 거,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제 배달 음식 받을 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불특정 다수한테 내가 집이 공개가 됐는데 그런 게 보여주는 게 너무 싫은 거지. 근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거든. 근데 내향적인 분들은 그런 건 잘하더라. 뭔가 조용히 자기 코드 계속 전개해 나가는 거. 근데 문제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짜잖아요. 근데 사실은 팀장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내가 해야 될 방향성을 먼저 같이 정해야 되는데, 그때 약한 거야. 회의할 때 보면은 되게 조용히 있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하는데, 회의도 다 실력이에요. 회의에서 좋은 안건을 내고 개발 기술적으로 그걸 해결하고 뭐 코드 리뷰하고 이런 것도 실력이야. 외향적인 개발자는 이런 거 다 잘하거든. 왜냐면 그걸 좋아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주목받는 거 좋아해,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그게 괜찮다라는 거지. 실제로 나도 그래. 내가 내향적인 편이지만, 외향적인 개발자나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오면 힘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모든 회사 생활의 기본이다. 그게 좋으면 고연봉이 된다. 그래서 면접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한다는 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그래서 팀루바 올 때 가끔 보면 나는 내향적이라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힘드니까 개발자라면 잘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럴 때 얘기해요. 아니에요. 팀노바 스타일은 아니라고.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아무리 내향적이라도 내가 일에 필요한 얘기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거를 막 되게 이렇게 조용조용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막, 저기요, 팀장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당당하게, 팀장님, 이 부분은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한단 말이야. 왜냐면, 그렇게 일을 해야 장기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팀노바가 당장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그냥 연봉을 잘 받는 학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물론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마케팅적으로 한 가지 키워드밖에 기억 안 해요.
나이키 딱 보면은 나이키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는 아 농구 막 축구 아 이런 스포츠 브랜드 이런 거 생각하지. 근데 나이키에서도 뭐 다른 스포츠나 다른 이제 되게 일반적인 그런 룩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많이 나오는 거 의미가 없어. 룰루레몬 같은 이런 뭐 브랜드들 보면 요가복 생각을 하잖아 사람들이. 하지만 룰루레몬에서 기성복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키를 테로 뭐 잡는다는 얘기가 많을 정도로 이거를 하려면 뭐 가방이라든지 뭐 되게 독특한 거 많이 나오거든. 요가랑 상관없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기억은 뭐예요? 딱 룰루레몬은 아 요가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한 가지 키워드를 되게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팀노바 마케팅 할 때도 그냥 우리가 뭐 딴 데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연봉이지. 연봉. 그래, 그 연봉 받는 개발자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내부적으로 이제 지향하는 거는 장기적 성장이 가능한 개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바뀌었을 때 다른 개발자로 그 스위칭을 잘할 수 있는 개발자를 만드는 거지.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그런 개발자였어요. 나는 지금 플랫폼을 많이 바꿔왔었거든, 공부하면서. 근데 이게 다 서로 기술이 다 비슷한 거는 같이 가요. 예를 들면, 뭐, 리스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자료 구조니까 이런 건 같이 가거든. 그리고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웹 프로그램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퍼포먼스가 너무 빡세지는 거는 운영체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웹 프로그래밍 할 때 프론트엔드를 했을 때 훨씬 잘해요. 웹브라우저 내부에서 스레드가 엄청 많은데 웹 개발할 때 프론트엔드 자체에서 싱글 스레드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스레드 계산 잘 안 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이 아무튼 이게 좀 어려운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무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복합적으로 알고 그리고 스위칭해서 새로운 환경을 바뀌면 우리 도파민이 자극이 되면서 이제 기존에 전문가가 많이 없을 때 내가 전문가가 되기 제일 편하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펌핑이 확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AI 개발자 막 양성한다 그러는데 AI 개발자 존나 잘하는 사람들은 돈 진짜 잘 벌어요 지금. 근데 AI 개발자 어설프게 막 5개월 6개월 막 배워가지고 뭐 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문제 생기는 거지. 그런 사람 누가 뽑아. AI가 얼마나 복합적인 건데. 아유 그렇게 따지면 박사학위 따면 안 되지. 그냥 국비 지원하고 다 가야지. 그냥 박사학위를 왜 따. 국비 지원 가서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실제로 현실이 안 그런다고. 6개월 7개월 만에 평범한 사람이 AI처럼 기존에 있던 걸 많이 그러니까 기존에 개발적인 걸 많이 알고 해야 되는 게 잘 될 리가 없지. 아무튼 이게 지금 포커스가 좀 나갔는데 아무튼 외향적인 개발자들은 확실히 그 회의를 해서 뭔가 도출해내고 하브루타로 해가지고 뭐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갈 때 너무 좋아. 그리고 같이 이제 회식할 때 너무 재밌어. 같이 고기 먹고 막 이럴 때 되게 좋고 그래서 확실히 좀 외향적인 사람들이 같이 일하면 좋은 건 있어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같이 일하면 든든한 게 좀 있고 장점으로 본다면 근데 뭐 그냥 내향적이고 능력도 없으면은 전혀 짜증나지. 능력이 없을 거면 외향적이기라도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재수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뭐 어쩌겠어. 여러분들도 맛없는 맛집 가면은 그러니까 맛없는 집 가서 여러분 돈 많이 냈는데 맛없고 고기에서 냄새 나면 욕하잖아. 똑같은 거야. 못하는 개발자도 욕 먹어야 돼. 왜냐면 준비가 안 됐잖아. 준비가 안 됐으면은 그 노력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하는데 노력이라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차라리 좀 이뻐 차라리.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게 뭐 아니면 도거든? 내가 꾸준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노력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뭘 해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하기 싫고 그냥 나는 그냥 싫어. 뭔가 세상이 싫어. 뭐 그런 사람들은 더 안 해. 무기력해지거든. 우리 호르몬이 그래요. 그래서 뭐 적당히 사는 사람보다 뭔가 부지런한 사람들은 계속 부지런하고 계속 도전하고 이런 경우가 더 많은 이유가 그런 어떤 우리 몸의 호르몬의 작용 그리고 번아웃 같은 것도 왜 생겨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우울해지는 거야.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면 뇌도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이런 논문도 있었어. 기존에 이제 나오던 퍼포먼스의 한 30%, 40% 정도밖에 못 쓴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선순환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내향적 개발자는 내가 부족한 게 뭐예요? 남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 부족한 거잖아. 그럼 그쪽은 강화를 시키면은 장기적으로 잘 되는 거고, 외향적 개발자는 가만히 앉아서 노래 부르지 말고, 근데 그게 팀장이에요. 그냥 농담이에요. 근데 그 팀장이 나쁘진 않아.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싫었어, 나는. 그 막 노래 못해. 그렇게까지 소름 끼치게 잘하지 않아, 그 사람. 근데 아무튼 자기 잘한다고 자부하는 거야. 우리 회사에서 노래 제일 잘한다고, 회식 때 제가 했는데 제일 잘했다고. 그거 보면서 좀 경악을 했었는데,
근데 아무리 좋은 노래도 듣기 싫어. 근데 아무튼 그 가만히 앉아서 이제 코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좀 힘들어 보여서 막 자꾸 관종짓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앉아서 진득하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향적 개발자는 그런 어떤 그 내가 상대방 위주로 뭔가 문제를 꼭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앉아서 진득하게 하는 그런 거에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게 좋겠죠. 타고난 기질이고 성격이라서 좀 더 스마트하게 공부를 한다면, 외향적이면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랑 같이 옆에서 한다든지 뭐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 내향적인 친구는 그냥 집에서 하는데, 집에서 한다고 하면 너무 편한 데서 하지 말고, 너무 편한 데서 하지 말고 그래도 좀 카페 같은데 카공족이라도 되던지,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껴서 하긴 하는데 약간 거리를 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좀 더 낫지 않을까. 집에서만 공부하면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긴 하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오랜 훈련이 되면은 좀 낫긴 하거든요. 저는 뭐 오랫동안 재택 프리랜서를 오래 써가지고 집에서 뭔가 혼자 하는 걸 잘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초반에 많이 힘들었어요. 한 몇 년은. 자꾸 딴 생각 들고 집은 편하잖아. 막 쉬고 싶고 침대 눕고 싶고 이게 단점인데, 그것만 좀 잘 극복을 하면 훨씬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 자기 단점을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 좀 알고 좀 한번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둘의 기준은 딱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내가 사람들로 인해서 힐링이 되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럼 사람 만나야 돼. 이런 성격이냐.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집에서 조용히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좀 누워 있다든지, 내가 조용히 이렇게 있어야 힐링이 되냐.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 두 가지로 보면 대략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주말에 나오는 팀장들 보면 다 내향적인 그런 개발자분들이었어. 팀원들 그냥 얘기해가지고, 야, 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남들한테 불편한 얘기를 못 하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지. 그냥 저처럼 내향적인데, 나에 대한 평판이 그지 같아지든 아니든 신경을 안 쓰고 실용주의로 그렇게 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씨 이거 못했죠. 왜 못해요? 근데 나는 대신에 그런 건 있었어. 내가 뭐 내가 모르면 알려줄게. 모른다고 인정해주세요. 라고 그랬어. 모르면. 어설프게 아는 척 하지 말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죠. 모르는데 아는 척 한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야. 이 문제를 해결을 잘해버리는 확률이 높아지는 게, 그런 횟수가 많아지는 게 인정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도와줬어. 난 진짜 많이 알려줬어. 나름대로 나는 이타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잘 됐어.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연봉 높여서 이직했어. 다 이직해서 문제지만 그 이력서 써주는 것도 봐줬고, 내가 원래 잘하니까 그런 거. 자, 아무튼 우리가 이 두 가지 성향을 보고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같이 해보자고요. 어쨌든 저는 내향적이라서 나가서 강의를 안 하고 온라인에서 강의하고 이런 게 너무 잘 맞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져야 이런 게 설계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르쳤는데도 연봉이 막 5,500으로 가고, 최근에 테이팀원 첫 번째 졸업생 비대면 친구들도 다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가고, 좋은 회사들 골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비대면으로 수업해도 효과가 있는 거죠. 보통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우리가 시스템을 비대면이지만 좋게 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회의를 거쳐서 만든 커리큘럼이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잘 된다는 거지. 좋은 커리큘럼 원래 그래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